한때 건강만 지키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는 순식간에 의료비 폭탄으로 이어졌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제 삶을 짓눌렀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의료비 때문에 개인 파산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개인 회생과 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물론 부채 증명서 발급,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합니다. 채권자 수가 많으면 송달료도 늘어나고 개인 파산의 경우 파산관제인 보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앞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신의료 기술평가 규칙이 개정되면서 환자 안전과 의료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급여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실손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강보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건 아닐까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와 논의는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의 재구조화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비 부담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재가 돌봄 확대와 간병비 부담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의료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파산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앗아갑니다. 2024년 미국의 한 헬스케어 CEO가 의료비 보험 문제로 총격. 피살된 사건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어쩌면 안락사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존엄사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없는 죽음을 통해 존엄성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우리는 의료비 앞에서 무력한 개인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개인 회생 및 파산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명해야 합니다.